햇살이 부서지듯 흩어지던 오전이었다. 가을의 공기가 맑았고 하늘은 유리처럼 투명했다. 도심의 한 호텔 웨딩홀 안에는 꽃향기와 향초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얀 천이 천장에 걸리고 조명은 따뜻한 금빛으로 하객들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식장은 조용한 기대와 은근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고 문이 열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옆에 중년의 신랑이 서 있었다. 그는 50을 넘긴 나이였다. 시간이 얼굴에 새긴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따뜻한 미소가 비쳤다. 사람들은 그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불행한 일을 겪은 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그의 과거는 조심스럽게 언급되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신부는 단정하고 조용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신랑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고요한 눈빛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그리고 그 상처까지도 함께 안고 가겠다고.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객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결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많은 박수와 축복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밝은 조명 아래 단 한 사람만이 웃지 않았다. 식장 맨 뒤편 햇살이 닿지 않는 음영진 자리. 검은 한복을 입은 노년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맞잡혀 있었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무대 위의 신랑에게로 향해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디 쪽 손님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얇은 주름이 얽혀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였다. 하객들의 웃음과 박수가 퍼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했다. 음악이 바뀌고 사회자가 신랑의 이름을 호명하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은 오래전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흑백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가만히 쥐고 있었다. 그 손끝의 떨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연회의 공조기가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 장식이 아주 조금 흔들렸고 플로어 위 작은 꽃잎 하나가 느리게 회전하며 내려앉았다. 그 사소한 진동과 낙하가 그녀의 오랜 기억을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빛마저 오래된 비냄새를 머금은 듯 젖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순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한 식당을 운영했다. 도시 외곽의 작은 밥집.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닫았다. 오래된 냄비에서 국이 끓고 김치의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던 곳이었다. 그 식당에는 자주 오는 단골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점잖고 말수가 적었다. 항상 혼자 와서 식사를 하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했다. 그의 이름은 김태수였다. 그녀는 그를 기억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는 특별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허투루 말을 섞지 않았다. 가끔 식당 문을 나설 때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세월이 흘러 그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었다. 그 무렵 그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꽃을 샀다. 흰 장미와 들국화를 섞은 조그만 꽃다발. 그녀는 하객 중 한 명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이었다. 그날의 신부는 예뻤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미소가 따뜻했다. 식장은 밝았고 사람들은 웃었다. 그녀는 멀찍이서 그를 바라봤다. 그가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렸다. 그녀는 자신도 이유를 몰랐다. 그냥 그가 행복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2달 후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신혼부부 비극, 교통사고로 아내 사망. 비 오는 밤 산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놀랐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식당 문을 닫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길가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다. 달려가 보니 차량이 뒤집혀 있었다. 차체는 부서져 있었고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운전석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신부였다. 하얀 셔츠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 그곳에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젊은 여자는 이미 숨을 거뒀다. 그 다음 날 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그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분명 그를 봤는데 그의 얼굴이 기억 속에 선명한데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서로 갔다. 저는 그 차를 봤어요. 그녀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말했다. 착각하신 것 같네요. 밤에는 헷갈리죠. 그녀는 입을 닫았다. 그의 지위와 이름이 그녀의 말을 덮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사고 장면이 떠올랐다. 깨진 유리, 젖은 도로, 비냄새,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 그녀는 수없이 그 밤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물었다. 왜 말을 못했을까? 세월이 흘러 그는 더 큰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사회에서 존경받았고 신문에 그의 선행이 실렸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했다. 그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끝이 시려왔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지워진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 당신이 그날 차에 있었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 편지는 한 번도 발송되지 않았다. 그녀는 찢었다. 그리고 태웠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천장에 닿을 때까지 바라봤다. 그녀는 이제 나이 들어 있었다. 주름이 늘고 손등에 핏줄이 돋았다. 식당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오래된 기억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겠지. 그러던 어느 날 신문 한 귀퉁이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보았다. 그룹 김태수 대표 재혼 소식 알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기사 속 사진 속 그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그 옆에 젊은 신부. 그녀는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어. 그날 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비 오는 밤의 사고 현장. 그녀가 찍었던 사진이었다. 전복된 차량. 그리고 빗속의 그림자. 그녀는 그 사진을 손에 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신문에 적힌 결혼식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그가 웃는 자리에 내가 갈 차례야. 창틀에 기대선 채 한동안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 빗물 떨어지는 오래된 소리가 다시 났다. 그 소리가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섞이더니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응결되어 가슴속에 붙었다. 이제는 말하겠다는 아주 단순하고 단단한 문장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호텔 3층 대연회장 전체가 흰색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테이블마다 장미꽃이 꽂혀 있었고 조명은 사람들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내렸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퍼지고 사회자의 목소리는 기분 좋은 흥분으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은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신랑은 미소 지었고 신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웃었다. 그때 식장 맨 뒤편 검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무엇인가를 감싸 쥔 채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신랑을 향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단정하고 침착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군가의 목숨 위에 쌓인 평온이 있었다. 음악이 바뀌었다. 하객들은 환하게 웃었다. 사회자가 외쳤다.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를 들을 시간입니다. 신랑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곁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멎는 듯했다. 그 말은 30해 전 비오는 밤 절벽 아래에서 젊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내뱉던 말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때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차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신부의 말. 끝까지 믿을게요. 그리고 곧이어 끊어진 숨소리. 그녀는 손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모서리가 닳아 색이 누렇게 바랜 사진.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떨리는 손끝에서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회자가 다시 말했다. 이제 축하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음악이 울렸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때였다.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곧 사람들의 시선이 뒤로 향했다. 맨 뒤 검은 한복 차림의 노년의 여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다. 식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음악이 멈췄고 박수도 멎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가방을 들고 무대 쪽으로 걸었다. 하객들이 길을 열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말없이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신랑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무대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진을 사회자의 손에 올려놓았다. 사진은 그 짧은 순간 공중을 스쳐 바닥으로 떨어졌다. 찰칵. 카메라 셔터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다. 사회자가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그 옆에는 신랑이 있었다. 비 오는 밤 사고 현장, 젖은 도로 위 부서진 차량 옆. 그들이 함께 있었다. 하객들의 숨이 멎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누군가 입을 막았다.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랑의 얼굴엔 피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신랑의 발치에 두었다. 그 순간 신랑의 무릎이 풀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신부는 울고 있었다. 사회자는 말을 잃었다. 식장은 정적에 잠겼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긴 세월 동안 눌러온 진실만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이 문을 향해 멀어질수록 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바람이 스쳤다. 꽃잎이 흔들렸다. 음악은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그날 결혼식은 거기서 끝났다. 박수는 이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다. 축복의 날은 그렇게 무너졌다. 문틀에 남은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질 듯 오래 남았다. 유리 표면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이 가볍게 소용돌이쳤고 식장의 향초 냄새가 한 박자 늦게 따라 나와 복도 끝에서야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 느린 흩어짐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모두의 가슴 속에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신랑의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의 회사는 후임에게 넘어갔다. 그는 홀로 지방의 낡은 집으로 내려갔다. 이웃들과도 말을 섞지 않았다. 밤이 되면 불도 켜지지 않았다. 이정수는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의 몸은 약해져 있었다. 간호사는 그녀가 가끔 혼잣말을 한다고 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도착했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 병실에는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짧고 단정한 글씨로 쓰인 문장. 진심은 늦게 와도 결국 도착한다. 편지와 함께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떨어진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어느 시골 교회로 전달되었다. 한 달 뒤 교회의 우편함에서 봉투를 발견한 목사는 사진을 조심스레 꺼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도 없었다. 다만 한 문장,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며칠 후 교회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희끗했다. 그는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의 손끝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눈물도 함께 흘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일요일 교회를 찾았다. 새벽마다 혼자 앉아 있었다. 기도인지 참회인지 모를 속삭임이 이어졌다. 목사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두었다. 그의 침묵이 가장 깊은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그의 자리는 늘 같은 곳이었다. 성가대가 노래를 부를 때도,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목사는 그의 집을 찾았다. 낡은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책상 위엔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진심은 결국 도착한다. 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참석자는 단 3명뿐이었다. 목사와 교회 청소를 하던 노인,
그리고 먼 친척이라 말한 중년의 남자. 그는 조용히 울었다. 그의 묘비는 작았다. 이름 대신 문장 하나가 새겨졌다. 결혼식장에서 울던 사람. 그 묘비 앞에는 매년 흰 국화 한 송이가 놓였다. 누가 두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교회 사람들은 말했다. 아마도 그녀일 거라고.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죄를 끝까지 품은 여인일 거라고. 세월이 더 흘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었다. 하지만 그 교회에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느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성가대 아이가 물었다. 목사님, 왜 저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국화꽃이 있어요? 목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심은 때로 오래 걸리거든요. 그날의 결혼식장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행복을 축복하던 그 시간 속 단 한 사람의 눈물이 모든 진실을 다시 세상 위로 불러냈다. 그 울음은 누군가의 죄를 드러냈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깨웠다. 그 울음은 비극이 아니었다. 시간을 건너온 정의의 울림이었다. 진심은 늦게 와도 결국 도착한다. 그날 식장의 마지막 눈물처럼 지금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가슴 속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무렵 해가 기울면 교회 창문 유리에 긴 주황빛 선이 생겼다. 그 선은 벽과 바닥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고 마침내 그가 늘 앉던 자리의 나무의자 위에 멈춰섰다. 목사는 종을 3번 울렸다. 종소리는 멀리까지 번져나가 마치 잊힌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듯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서 오래 걸린 마음 하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 고요히 놓여졌다. 그리고 그 고요가 가라앉은 뒤에도 얇은 울림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문장을 남기지 않는 문장처럼, 끝을 밝히지 않는 끝처럼, 그러나 분명히 남아 사람을 서서히 바꾸어 놓는 그 느린 울림 그대로. 진심은 늦게 와도 결국 도착한다. 그 문장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다.